여기 봐도 엄중맨입니다. 네. 이렇게 KPJ 강연에 처음 초청됐는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추석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은 정말 골프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이 여러분들이 뭐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를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는 지금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병원에 근무한 지는 제가 한 15년은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원래는 이쪽 근골격계라고 저희들이 하거든요. 이제 근육이나 뼈를 이제 어떤 컨트롤하는 사람들을 이제 근골격계 이제 트레이너들이라고 하는데 그쪽 말고 다른 분야가 또 있어요. 우리가 뭐 운동부하 검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박태환 선수 이렇게 뭐 마스크 끼고 막 뛰는 거 보셨죠? 이렇게 뭐 달고 그런 검사가 운동부하 검사거든요. 이제 파트가 완전히 틀려요. 그 파트는 뭐냐면 심장하고 폐의 기능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산소 섭취력이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내가 심박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래서 그 EKG 이제 심전도라고 하는데 뛰면서 다 이제 그 위험 상황을 보는 거예요. 뛰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을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처치가 항상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스포츠 선수들도 측정을 하지만 이제 심장 질환자들 이제 뭐 고혈압이라든지 협심증 아니면 심장 스텐트라고 하죠. 관상동맥 질환 같은 경우 확장 시술 같은 걸 했을 때 그 사람이 재활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심박수가 110대니까 이 사람은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한테 운동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110 이상 뛰면 안 됩니다. 이 정도 강도 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분야가 나눠지는데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축구라든지 그런 운동들은 이제 심폐지구력을 많이 강화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쪽 파트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심장 재활 쪽에 있다가 제가 다쳤어요. 척추를 크게 다쳤어요. 지금도 사진 찍어보면 골절이 3군데가 있어요. 압박골절이라고 해서 제가 보조기도 한 2달 이상을 했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재활을 이제 하고 공부하고 시작했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과연 이 직업 체육학과를 나와서 운동 생리학을 전공하면서 가장 자신감 있게 환자나 다른 분들한테 이거 하면 좋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척추 쪽은 제가 해보니까 분명히 답을 알겠더라고요. 저도 뭐 수술하자고 했거든요. 이게 시멘트 수술이라고 있어요. 척추가 부러지면 우리 본드처럼 거기다 시멘트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주사를 쭉 넣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묶어주는데 사실 그걸 할 땐 좋은데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뼈라는 게 우리가 딱딱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다 물렁물렁한데 그걸 딱딱하게 만드니까 그 디스크들이 굉장히 문제가 탄력이 없어지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은 그때 몰랐죠. 근데 다행히 안 해서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젊었을 때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뭐 수술을 하거나 그랬으면 뭐 2차적으로 문제들이 지금 왔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뭐 지금까지 왔는데 골프하고 제가 계기를 맺은 건 언제냐면 2004년 정도 4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골프를 잘 모를 때였어요. 중학생짜리 여자애가 한 명 왔었는데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중1이었나 2였나 허리가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지금 골프를 얘를 시킬까 말까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그냥 안 시키겠다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저는 골프는 잘 모르겠고 허리가 안 아파야 되니까 안 아픈 쪽으로 일단 한번 해보시죠라고 시작을 해서 그 친구하고 한 3개월 이상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저는 그때 골프에 대해서 몇 타가 잘 치는지도 몰랐어요. 뭐 싱글 뭐 그런 거 안 했지. 근데 그 친구가 그 3개월 이후에 시험 나가서 3등인가 뭐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2등인가 뭐 해가지고 재밌었던 게 갑자기 골프 선수들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센터에. 그게 어머니들이 익소문이 저는 뭐 입시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왜냐하면 병원 시스템은 이렇게 오래 못 봐요.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뭐 수술한 사람도 있고 뭐 골절돼서 온 사람도 있고 아니 뭐 단순히 뭐 이것만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맨투맨으로 붙어서 해줘야 돼요. 처음에 초창기에 굉장히 그 환자들보다 더 많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더 많이. 이 사람들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보면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많이 있는데 제대로 동작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보면 그냥 이거 해봤어요 그래요. 왜 해보고 그런데 사실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굉장히 자기 그 신체에 안 맞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냥 어디서 보고 계속 하는 경우 많아요. 힘 좀 생기네. 근데 다른 데 문제가 생기는 걸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인체에 대한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골프를 이제 직접 쳤어요. 치고 저도 뭐 이제 2년을 맺게 됐는데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상당히 골프라는 게 저도 뭐 깊이가 아직 깊진 않지만 치면 칠수록 재밌고 어떤 그 지금 프로님들이 티칭하는 것들 지금 뭐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지금 트레이닝, 뭐 컨디셔닝, 피트니스 그런 용어가 좀 아직 휘일진 않지만 요즘 추세는 이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저 방송들 다 보면 이렇게 티칭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 운동이 이렇게 뭐 이게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아직은 그 수준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너무 그냥 그 쇼맨십이 좀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의 몸이 다 틀리잖아요. 프로님들은 아마 그 어드레스 딱 보면 알 거야. 이 사람이 무슨 스윙이 나오겠구나. 대충 아시죠? 대충. 대충 아실 거라고 저는 모르겠지만 아실 거라니까 저도 보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보면 이 사람 뭐 어디가 안 좋아 보이는 이게 보이고 약간 보여요. 이 사람 뭐 이 근육이 굉장히 그냥 이게 좀 아프게 약간 느낌적으로 그게 딱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먼저 보면 아니나 다를까 뭐 거의 뭐 열에 9은 맞추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오른다 그래서 그런 뭐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목을 이렇게 메디컬 골프 트레이닝이라고 써봤어요. 뭐 제가 병원에 근무해서 쓴 건 아니고요. 좀 더 이제 몸을 알고 우리가 트레이닝을 아마 직접 가르쳐주기도 하고 하실 텐데 기본적인 상황을 먼저 알고 하자는 거예요. 기본적인 상황. 내가 이 동작을 하면 배에 힘이 생깁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게 좋고 이런 형태에서는 이런 걸 피해야 되고 일단 구분을 할 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막 그냥 내가 주워 들은 거 아니면 어디서 누가 가르쳐준 거 그냥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운동을 뭐 이렇게 많이 가르쳐드리거나 그럴 건 아니에요. 그냥 보는 눈을 아마 좀 여기서 넓혀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센터고요. 저희 이제 대전우리병원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요즘 축구 잘 성적 안 좋아서 뭐 지금 히딩크를 다시 뭐 데려와야 되느니 아니면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좀 그래요, 진짜. 뭐 안 되면 축구하고 바꾸고 하는데 누군지 아시죠? 아실 거예요. 타이거 주잖아요. 어렸을 때고 히딩크. 약간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뭘까요? 맞추시는 분 제가 뭐 하나 드릴게요. 외국인. 네? 외국인. 맞긴 맞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다 빠졌으니까 제가 이따가 뭐 하나 드릴게요. 운동선수예요. 예, 뭐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어거지다라고 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약간 시스템적으로 조금 뭔가 좀 바뀌는 시점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왜냐면 히딩크가 오면서 우리나라가 달라진 게 뭐냐면 체력 컨디셔닝 하는 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됐어요. 그때 레이몬드라는 혼자 온 게 아니라 트레이너를 같이 데리고 왔어요. 자기 네덜란드에서 쭉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그런 트레이닝에 대한 시스템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리고 그 사람 레이몬드를 뭐 저승사자 그렇게 별명을 부르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진짜 뭐 심폐 훈련을 공포의 삑삑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굉장히 강하게 시켰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정관예우 그런 게 있었어요. 축구 선수들 보면은 고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선수들 뛰세요. 나 좀 그냥 쉽게 막 이렇게 슬쩍 빠져도 그냥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그 체력 테스트에서 어떤 선 이하 떨어지면 아예 참여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그 체력만 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컨디셔닝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무조건 빡세게 하는 게 아니라 시합 시즌에 맞춰서 이 굴곡 있게 지금 골프도 컨디셔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내가 실전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 지금도 지금 그게 이어져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하계 클리닉에서 아직 발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타이거즈가 이제 뭐 스타죠. 연기를 끌면서 예전에 없던 시스템하고 좀 약간 틀려졌잖아요. 예전에 뭐 단순하게 교습 있고 멘탈 있고 장비에 대한 것들 이 범주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돌아갔다면 뭔가 추가가 많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뭐 멘탈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분화돼 있고 그 교습 같은 경우도 좀 디테일하게 많이 나가죠. 포터라든지 쇼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스 매니지먼트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좀 많이 생겼어요. 피지컬에 대한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키고 지금 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 자 그런데 결국 그 타이거즈 선수 지금 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여기 한번 볼까요? 이쪽이 무릎 쪽에 한번 볼게요. 무릎 보면 94년도에 이제 종양 같은 거 제거를 했고 그다음에 무릎 같은 것도 생겨서 문제가 2002년에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방 십자인대 우리가 이 종아리뼈가 앞으로 안 튀어나가게 막아주는 인대가 있어요. 그 인대 지금 끊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겼었고 2007년도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거기를 좀 봉합해주는 수술을 2008년도에 또 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내측에 또 여기 인대가 이렇게 안쪽, 바깥쪽, 앞쪽, 뒤쪽 네 군데가 있는데 앞쪽하고 이쪽 안쪽이 같은 거예요 지금 안쪽 거기 문제가 이제 생겼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우리 군대에서 촛대뼈라고 그러죠 여기 종아리 네? 여기 골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아킬레스 텐던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이쪽에도 아킬레스 텐던 찢어지고 생겼고 그 다음에 어깨 쪽에도 문제가 생기고 목 쪽에도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목 관절 쪽에도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에 문제가 마지막 된 게 이제 허리죠. 허리 수술을 했어요. 2014년도 근데 보면 14년도 이때부터 성적이 없죠. 이때부터 뚝 떨어지죠. 지금부터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했지만 대스타였는데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뭐 혹사 당하게 뭐 이렇게 뭐 결국엔 이렇게 데미지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이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구글에 쳐보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모르는 동작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해도 되나?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뭐 자료가 엄청나요. 근데 그게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별을 좀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보다 더 오래 네. 운동을 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뭐 목표 생각은 다 틀릴 것 같아요. 이걸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교습을 하는 데 있어서 몸이 좀 뚱뚱하니까 좀 샤프하게 보여서 교습할 때 딱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라닝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취미나 뭐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보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내가 칠 수 있을까? 효율성 높이는 게 굉장히 관건이잖아요. 그죠? 트레이닝에서 이거하고 부상을 낮추는 거 이게 큰 범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트레이닝을 하는 목적은 여기서 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트레이닝이 없을 때 예를 들어 효율성을 높인다고 내가 엑스페터를 크게 해서 뭐 나는 몸이 안 되는데
그럼 뭐 부상이 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상반돼서 가는 건데 그래서 트레이닝이 이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부상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뭐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님들이 이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고, 그다음 컨디셔닝에 대한 조절을 잘못한다든지, 전기가 안 맞는다든지, 아니 너무 이제 과사용한다든지. 필드에서 보면 이 자세들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자세도 굉장히 이게 신경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이 생각은 지금 다른 데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라인을 봐야 되고 지금 이런 어떤 샷을 이러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굽혔다 폈다 허리 폈다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요. 보면은 이 안 좋은 동작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런 동작들 허리 굉장히 무리가 가요. 이 지금 무릎이 안쪽으로 꺾어지는 거, 이런 트러블 샷에서 움직이는 것들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누적이 돼서 인저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볼에 맞아서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 예외로 치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말 얼라이먼트, 정렬이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인체의 정렬이 안 맞는데, 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자 연습장에서 볼을 치고 또 필드에서 볼을 치고 이게 편측 회전이잖아요. 한쪽으로 계속 회전을 틀고 난 다음에 그러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걷고 다시 정렬을 맞춰주는 게 아니죠. 걷고 또 움직이고 틀어진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근육이 균형 있게 쓰여지지가 않아요. 균형 있게 쓰여지지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게 원리가 있어요. 짝 원리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육은 원리가 있는데 그것들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주된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든지 운동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골프도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나라 뭐 이런 영상적으로 티칭 하시는 분들 굉장히 지금 굉장히 잘하시는 것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다른 데보다는 뭐 느낌적인 것도 있지만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떤 내가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탕으로 이제 교수하고, 이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이게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뭐든지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이거는 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논문을 몇 가지 찾아봤어요. 이거는 이제 골프 인저리에 대한 논문이에요. 골프 부상 유형에 대한 논문들인데, 여러 가지 이제 리뷰 논문인데,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아요. 보면은 뭐 이런 에코이라는 사람이 아마추어 1143명을 보면 조사했는데,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허리, 뭐 엘보우, 손, 리스트. 여자 같은 경우는 엘보우, 그다음에 허리, 숄더, 뭐 이런 게 많더라. 그리고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스윙이 메커니즘이 안 좋아서 그런 것들이 오는 경우가 많고, 다른 경우도 많아요. 논문을 보면 어떤 이 사람이 쓰는 논문을 보면은 프로 선수 같은 경우는 허리 쪽, 손목, 어깨 쪽이 많고, 아마추어는 엘보우, 허리, 어깨가 많더라. 또 다른 논문들 보면 이제 허리가 많고, 그다음에 왼쪽 손목이 많고, 왼쪽 어깨가 많고, 뭐 이런 논문들이 다양한데,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어떤 교과서적으로 보는 시점, 그 부상의 유형을 보면 이렇게 많이 봐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보면 이게 오른쪽이 프로 선수고 왼쪽이 아마추어 선수인데, 제일 많은 게 여기에요. 제일 많은 거. 허리, 스파인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이 제일 많은 57%. 그다음에 무릎이에요. 무릎. 가장 많아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몸을 다 얘기하기에는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장 상해가 많은 부위, 허리야, 그다음 무릎 쪽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대부분의 허리나 무릎 쪽의 그 통증은 사실 병원에 있다 보면 프로님들 병원에 잘 안 와요. 그냥 이게 내가 달고 사는 거지라고 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단련이 돼 있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을 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참다 보면 와 어떻게 참았어 이때까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계속 내가 조금씩 누적돼서 있던 거니까 좀 나중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손목을 삐걱했거나 뭐 치다가 그런 경우 오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급성적인 통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병원에 오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성적인 통증 같은 경우는 등무시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프로골프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다치는 게 이런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너무 놓치면 그것도 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이제 부상 요인 중에 골프라는 특성이 있죠. 각습도 굉장한 그 파워를 뭐 1초 내외에서 굉장한 그 힘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뭐 필드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백 번씩 연습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편측 방향의 회전 운동을 통해서 몸의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또 골프만 치나요? 뭐 다른 거 하잖아요. 자세, 이런 자세, 골프를 치고 안 좋은 자세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신체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이제 재밌는 논문 중에 하나인데 허리 통증하고 고관절하고 관련돼서 보는 논문이에요. 예. 굉장히 이게 아시면 내용이 아마 좋으실 거예요.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 일단 고관절의 움직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몸은 딱 세 방향으로 자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를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자를 수 있고,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움직임이 다 되는데, 예를 들어 고관절이라는 힙이에요. 이게 어떻게 6방향 움직임이 있는데, 이제 왼쪽을 예를 들을게요. 이게 굴곡이라고 해요. 앞으로. 굴곡이라고 하고, 뒤로 가는 게 신전이라고 하거든요. 신전, 뒤로. 그 다음에 외전이라는 게 옆으로. 중심축에서 옆으로 가면 외전이고, 이게 내전이에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골프에서 중요한 거는 회전이거든요. 회전. 왜 회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게 이게 외회전이고, 이게 내회전 안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인데, 자, 지금 검사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제가 이 그림에서 이 그림 이렇게 벌렸어요. 무슨 회전일까요? 이거는 외회전. 이게 헷갈리실 거예요. 네. 이게 외회전이 아니에요. 내회전이에요. 내회전 보는 검사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다리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럼 얘가 안쪽으로 돌잖아요. 그죠?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얘 고관절 안쪽으로 돌겠죠? 이건 내회전 검사예요. 발이 바깥으로 가서 외회전 검사라고 착각하시는데 이건 내회전 검사.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검사가. 이것만 봐도 나중에 이 좌우 비교하거나 아니면 돌아가는 각도, 보통 이게 엎드렸을 때 돌아가는 각도가 우리가 이렇게 땅에 닿으면 90도잖아요. 반이면 45도인데 보통 한 3, 40도가 와야 정상적인 각도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쪽에 대칭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은 확 들어가고 한쪽은 안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엎드려서만 봐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게 내회전이다. 반대로 이렇게 돌리는 건 외회전이에요. 내회전에 대한 게 공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잠깐 앞으로 굴곡 말씀드렸어요. 신전, 그 다음에 내회전이에요. 내회전 안쪽으로 외회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움직입니다. 바깥으로 돌리는 거고요. 외전입니다. 바깥으로 펼쳐줘요.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다음 이제 내용들을 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자, 42명의 PGA 선수들의 고관절 회전 기능을 측정했어요. 회전 기능 이렇게 돌리는 거를 외전, 내회전을 측정을 했는데 허리 통증이 있는 그룹의 리드 고관절에서 내회전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리드 이쪽이죠? 오른손잡이 일단 예를 들게요. 허리가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했을 때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측정을 했는데 이쪽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허리 통증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논문에 다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아주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트레이닝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내가 했는데 이게 안 돼. 그럼 아 나는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또 읽어볼게요. 31명의 LPGA 선수들의 공간적 회전 기능을 측정한 값에서 8명에서는 내회전 각도가 5도 이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각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회전 각도가. 그리고 10명에서는 외회전 각도. 그러니까 각 양쪽을 했을 때 차이가 나는 걸 본 거예요. 차이가. 아까는 이거 기능이 안 들어가는 걸 본 거고 이거 차이를 본 건데 허리 통증이 있는 선수는 공간적 내회전이 비대칭적이다. 이거예요. 아까 이렇게 양쪽을 돌렸을 때 양쪽이 5도 이상 차이가 나면 허리 통증이 있는 거예요. 잘 돌아가도 밸런스가 안 맞으면 허리 통증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시한 건데 척추 회전이나 비틀림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관절 회전 범위를 증가하여 허리 통증을 감소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이게 제가 처음 강의하는 건데 얘기 듣기로는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는 거라고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같이 좀 맞장구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셨으면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또 한 가지 봤어요. 허리 통증에 대한 팩터들, 요인들을 봤어요. 어떤 요인들이 과연 허리 통증을 유발할까? 정확하게 보면 논문들을 보면 허리 통증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는 건 딱 없어요. 아직까지는. 유추만 할 뿐이에요. 유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 아직 완벽하게 이렇게 있다. 그 측만증도 나중에 마찬가지예요. 이 측만증이 틀어졌잖아요. 학생들 측만증 아직 병이 왜 있는지 몰라요. 아직. 이거 마찬가지. 아직은 뭐 밝혀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죠. 봤을 때 고관절의 외전 자, 이거는 이제 그 힘을 측정한 거죠. 압박력을 본 건데, 허리 쪽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했는데, 전달 하중은 뭐냐면 옆에서 오는 하중이 이렇게 맞물려서 오는 하중이고, 압축은 이렇게 위에서 오는 하중인데, 압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압축은 훨씬 높아요. 프로보다 그 샷 자체가 스윙이 안 좋기 때문에 허리 쪽에 더 압박이 많이 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7,584 뉴턴 같은 경우는 한 80kg 그 체중이 있는 사람이 8배에서 10배 정도의 압박력이에요. 굉장한 거죠. 스윙할 때, 한 번 스윙할 때. 근데 우리가 조깅했을 때가 보통 한 3배 정도 온다고 하거든요. 3배. 체중의 3배 정도 실린다고 하는데 한 이거 10배까지 가니까 굉장한 그 압박력인데 근데 버틸 수 있죠. 왜냐면 근육이 있으니까. 근육 있잖아요. 근데 그 보통 이제 사치를 시험한 게 있어요. 허리 디스크를 근육 없이 꽉 눌렀을 때 어느 정도까지 얘가 안 터지고 견디냐 봤더니 약 5,500까지 견뎌요. 근육 없이. 만약에 근육이 없으면 복근 이거 안 되겠죠. 이거는 근육이 버텨주는 거죠. 그리고 허리 통증을 경험한 선수들은 보통 더 많은 스윙을 연습하는 경우가 있고 허리 통증 있는 선수들은 트렁크 회전을 더 많이 한다는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허리 통증 있는 골퍼의 몸통 회전에서 좌우 비대칭 불균형이 많이 있고 재활 프로그램은 이러한 불균형을 줄이는 데 중점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일본 사람이 쓴 건데 283명의 일본 프로골퍼에서 허리 통증이 보통 우측에서 더 많이 없대요.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 우측에서 보면 오른쪽이 51명, 왼쪽이 28명, 가운데가 21명.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이 메커니즘 자체가 오른쪽으로 더 힘을 많이 가해지게 하는 그런 있는 거고. 허리 통증이 있는 골프에서 복부 근육, 특히 왼쪽 이 근육이 탁하면 내가 쓰고 싶으면 탁 써야 되는데 전환하면서 트랜지션 되면서 얘가 딱 써야 되는데 늦는 거야. 얘가 수축되는 속도가 굉장히 늦는 거야. 반응이 왼쪽이 특히 늦어지면 얘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 다른 데서 힘을 빌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향이 있고 활성화 시간. 그다음 허리 통증이 있는 골퍼는 건강한 골퍼들에 비해 복행근
곡행근 정적 수축 능력이 감소돼서 이 곡행근은 뭐냐면 근육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복부에 직복근 있죠. 이렇게 복직근이 있고 이 내복사하고 외복사 이렇게 엇갈려 있고 이렇게 있는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로로 있는 근육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허리를 이렇게 안 흔들리게 잡아주는 근육이거든요. 곡행근은 딱 얘를 잡아주는 근육인데 안정화시키는 근육 자체가 부족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코어 하는 거예요. 코어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냥 코어가 뭐 코어라는 얘기 들어가셨을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곡행근 그 다음에 내복사근 외복근 아까 왼쪽 이게 수축 능력이 이게 다 코어 근육이에요. 코어. 더 뭐 다른 근육도 있지만 안쪽에 허리에 뭐 다혈근이라는 근육도 있고 뭐 펠빅 플로버스 이런 박스 형태가 있는데 이런 논문들에서 다 밝혀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허리 통증 있는 골퍼는 허리 신전 근육은 이거예요. 뒤로 피는 근육 백머슬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버티는 거야. 이거는 유지 능력. 이게 버티는 게 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미는 힘도 있고 당기는 힘도 있고 버티는 힘도 있고요. 이게 다 틀려 쓰이는 게. 근데 버티는 게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분 아시는 분 있을까요? 데이브립스 아시죠? TPI 저도 몇 번 봤는데 그랭 모드랑 같이 선두로 지금 나서 있는데 쓴 칼럼이에요. 보면 제가 서칭하면서 우연히 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골프 스킬 레벨이 가장 높은 골퍼에게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스윙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동작 순서를 만드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한계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효과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굉장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제한된 흉부 동작 범위는 백스윙 중에 척추 회전과 팔 동작을 방해할 수 있고 이것은 흉추부 후만은 뭐냐면 뒤로 굽은 거, 등이 이렇게 굽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굽은 어깨 앞으로 되는 거 얘기하고요. 이런 자세에서 발생한다고 했고요. 이러한 자세에 의해서 근육의 움직임이 땅에서 에너지를 그라운드 포스를 채 전달을 못한다는 거죠. 소실시키고 결국 다리의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이것은 차례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의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한된 고관절 얘기가 또 나와요. 제한된 고관절의 움직임은 부상을 입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우리의 자식 생활, 이게 골프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생활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기인합니다. 앉은 자세는 허리의 굴근과 내전에 긴장감을 만듭니다. 고관절의 범위가 나쁘다면 하체에서 과도한 측방향 운동을 일으켜 일관되고 단단한 접촉을 만들지 못하게 이게 안 좋으면 이게 라테랄 프렉션 옆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거요. 자세가 안 좋으면 골프 스윙이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나쁜 상황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글을 보면. 근데 그런 자세가 나쁜 상황들은 우리 생활 패턴에서도 많이 기인된다고 얘기하는 거.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들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허리 통증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아까처럼 척추의 스윙 특성상 척추에 가해진 압박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복부의 근육이 소실이 돼서 증가가 될 수 있고, 고관절의 비대칭, 복부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특히 왼쪽 좌측 고관절의 내전 제한은 허리 통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나쁜 자세들, 이런 자세들은 부정력을 만들어서 움직임을 제한시키고 결과적으로 허리 통증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게 제가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예요.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가 트레이닝을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저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 있으세요? 조금씩 하시죠? 네. 일주일에 한 3번은 한다 있으세요? 3번. 자, 그럼 2번. 자, 1번. 한 달에 1번. 전혀 안 한다니까요.
전혀 안 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 제가 이제 봤어요. 이렇게 동작들을 볼게요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푸시업 잘하는 건가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목푹 빠져있죠. 푹 빠져. 이게 남 얘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시켜볼까요? 제가 간단한 검사를 한번 일단 해볼 텐데 이렇게 못하지? 시키면 대부분 못하는 그런 거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 굉장히 안 좋아요. 또 여성분들 많이 봤죠 이런 거, 그죠? 내려갔다 올라올 때 코어의 근육이 떨어지면서 허리가 처지고 가슴에 흉부의 근육이 약하면서 팔만 이렇게 하죠. 굉장히 좋죠. 이런 동작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보셨죠? 이거 뭐가 나쁜 거 맞춰보세요. 딱 보이죠? 코 꺼지고 보면은 허리가 이렇게 들려요. 허리가 이게 뭐냐면 이 하복부의 힘이 약하면 어떻게 보상적인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들리면서 여기 이 고관절 둔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허리하고 얘하고 이어진 근육이 있어요. 이걸로 버티는 거예요. 이걸로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아치를 만들면서 얘가 딱 당겨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분들은 허리 힘으로 운동하는 게 절대 이거 시키면 안 돼요. 허리 망가져요. 절대 시키면 안 돼. 이런 동작이 안 되는데 이거 하세요. 이러고 있으면 손 넣어서 뜨면 절대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근데 보면 인터넷에 막 이거 하세요. 허리 나가요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경우도 있고. 자, 시도. 이것도 목만 나와 있죠 지금. 자, 어떤 게 좋은 자세일까요? 자, 왼쪽, 오른쪽. 자, 왼쪽이 좋다. 흔들어 보세요. 자, 오른쪽이 좋다. 이제 보는 안목이 생기시네. 맞아요. 네, 보시면 지금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전만이라고 하거든요. 전만 안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것도 있죠. 허리는 어느 정도 꺾여 있어요. 이렇게 45도 꺾여 있는데 과하게 꺾여 있는 거예요. 과하게. 안 좋아요. 나중에 이 허리도 관절이 있는데 관절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목도 지금 나와 있고 이거 안 좋아요. 허리 숙일 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잘하듯이 눈을 피하신다.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환자세요? 네. 치워주시겠어요? 저걸 오셔야 돼요. 네, 한번 가보세요. 이거 운동 매일 하시는 분인데? 매일은 안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한번 그냥 발끝 닦기 한번 해보세요. 오, 잘하십니다. 굉장히 잘하시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박수. 자, 다른 거 한번 이렇게 나오신 김에 무릎을 잡고 가슴 쪽으로 당겨보세요. 다시 한번 반대쪽 당겨보세요.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대부분 이거 당기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다리가 같이 이렇게 돼요. 이게 여기가 안 펴지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보상이 이렇게 되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아닐 것 같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서서. 안 해보셨나요? 굉장히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딱 했을 때 그대로 이 다리 있고 그대로 당겨지는 데 한번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이 고관절 굴곡근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유연하신 거예요. 지금 뒤로 이거 지금 자 보세요. 뒤로 넘어가시는 분도 보상작용이에요. 이게 안 당겨지는 분도 문제가 있는 거고. 네, 맞아요. 보상적인 데가 이것도 마찬가지. 허리 숙이는 것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통 이 햄스트링이 여기가 짧아지니까 여기서 이제 못 가고 등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등으로. 이걸로 이 햄스트링 원래는 여기 스트레칭 하려고 하는 건데 허리하고 등 늘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허리는 중립, 뉴트럴 포지션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셔야 돼요. 그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단축이 종아리나 뒤쪽이 단축이 많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서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이런 동작도 있고 턱걸이 이런 동작 안 좋죠. 지금 허리 꺾고 목 들고 하는 동작들. 지금 숄더 프레스라는 운동인데 목이 앞으로 나가 있어요. 정렬이 안 먹고. 지금 로잉 끌 때 허리 앞으로 나가 있죠. 목 앞으로 나가 있죠. 정렬 다 깨트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아까 자세 나중에 유형 볼 텐데 이런 동작을 안 해야 되는 자세들이 또 있어요. 완전 잘못됐죠 이거. 이 디스크 나가면 돼요. 하다 보면 디스크 제일 안 좋은 자세. 구부러진 자세. 이렇게 하시는 분 없겠죠? 이렇게 하시는 분 설마 뭐 여기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맞지 않게 하는 운동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체형에 대해서 특성을 말씀해 드릴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TPI 가면 이런 테스트 스크리닝 할 때 테스트 보셨죠? 이런 오버헤드 테스트 했을 때 우리가 감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안 되면 종아리에 굴곡 되는지 또 감별해서 보고 등 쪽에 딱 보고 하는데 이런 것들 할 때 무조건 앉아서 이게 나 성공 그게 아니에요. 보면 이런 모양을 사실 봐야 돼요. 이런 모양 보상작용이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가야 되지만 이게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많아요. 한쪽 이렇게 틀어지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고 이거 다 빵점이에요. 빵점. 몸에 다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아니면 이렇게 발이 들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한쪽으로 틀어지면서 앉는 경우 이런 걸 유심히 보셔야 돼요. 한번 해본 분들은 자 이거 해보세요. 자 이거 간단히 이거 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거나 얘가 이렇게 굵어졌으면 여기 굉장히 다치게 된 거예요. 여기가. 그럼 무슨 운동 해야 되냐? 여기를 풀어주는 운동을 해야 돼요. 여기를 풀어주는 운동. 이런 운동 하면 안 되죠. 풀어주는 운동 하면 안 되고.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이런 모양을 봤을 때 풀어집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 자, 이거 한번 보고 이 동영상 한번 볼게요. 굉장히 재밌는 동영상인데, 자 우리 런지라고 하잖아요. 스쿼트도 마찬가지예요. 무릎이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러면 아까 타이거즈가 다친 내측인데 경방 십자인데 문제가 많이 가요. 그리고 나중에 볼 텐데 이 무릎 이 뚜껑뼈가 주행을 해요. 이렇게 앉으면서 원래 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좌우로 비켜 내가 나 계단만 내려면 아파 앉았다 일어났다 아파 하시는 분들 다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럼 이따 동영상 하나 볼 거예요. 이게 앉았을 때 이 영어로 파텔라라고 하는데 이게 제 위치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앉을 때 비켜서 나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다른 뼈가 걸리는 거죠. 다른 뼈를 연골을 쓸어버려요. 계속 쓸고 지나가요. 그때마다 아픈 거죠. 할 때마다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는 눈을 기르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일 중요해요.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아프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어깨 이렇게 들어보시는데 하면 안 돼요. 이 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무릎 아파 그럼 하면 안 돼요. 통증이 있으면 무조건 하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자 스쿼트 해보세요. 잘했어요. 근데 20번 했는데 아파요. 그런 분도 있어요. 처음 안 아팠다고. 그거 힘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나 아파요. 그래. 아프다 그래요. 잘하는 건데 그럼 힘든 거예요. 쉬면 좀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거든요. 여성 나이 드신 분들 그래요. 아프다고 다리 아프다고 힘든 거예요. 아니 아픈 거하고 힘든 거는 구분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거는 전체적인 자세를 보셔야 돼요. 자세 평가. 정면에서, 옆면에서, 뒷면에서 보는 방법을 같이 드릴 거예요. 단순하게 있어요. 이게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평가를 할지, 어깨에서 평가를 할지, 허리에서
골반에서 다리에서 이렇게 할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의 평가, 아까 움직였을 때 어떤지, 움직임의 패턴이 좋은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제가 이걸 준비해왔는데 이게 압력 센서인데 쓰면은 내 몸에 딱 밸런스가 보여요. 이렇게 이쪽으로 쏠렸는지 앞으로 쏠렸는지 퍼센트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병원에서 몰래 갖고 왔는데 지금 작동이 안 돼요. 병원에서 알면 안 되지. 이거 녹화되는 거야. 어쨌든 되면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세장 지금 여기 이분이 자 옛날에 이제 이집트 그때 동상들이에요. 자세 어때 보이세요? 미끄러지 않나요? 네, 굉장히 좋아 보이죠. 옛날에 뭐 마사이족은 디스크가 없다 뭐 그런 그래서 마사이 신발 나오고 그런 거 아세요? 이렇게 둥글둥글하는 거.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굉장히 옛날 사람들 자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는 어떤 이 사람은 고고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에스터 고케일이라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직접 그 허리 수술을 받고 또 아파서 재수술을 권유받았어요. 근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 사람이 생리학자이고 고고학자인데 그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오지를 다녔어요. 어떤 이런 생활 패턴들을 공부하고 어떤 움직이는 자세들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공부해서 지금은 미국에서 이 클리닉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책도 내고 굉장히 잘 돼요. 거기 가면은 자세에 대한 것만 해줘. 자세에 대한 뭐 다른 거 없어요. 자세. 내가 숙였을 때 이렇게 하세요. 몸을 그런 것들만 교육해주는 이런 책도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다르겠습니다. 오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현대 사회하고 과거하고는 자세가 많이 틀려졌어요. 분명히 많이 틀려졌고 이거에서 기인되는 허리 통증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자 목을 예를 들어보면 목의 무게가 보통 한 4, 5kg 정도 되는데 정위치 있을 때요. 지금 앞으로 숙이면 10배가 돼요. 50kg 되는 50kg.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눈사람 있으면 딱 정위치 있으면 잘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이 떨어지는 무게를 자 누가 감당해요? 여기 이 목이 다 감당하겠죠. 왜냐면 쏟아지는 무게를 여기서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루 종일 여기 주먹으로 꽉 쥐는 거랑 똑같아요. 목이 주먹 하루 종일 꽉 쥐고 있어 보세요. 아니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굉장한 무게를 싣고 있는 거 하루 종일. 지금 보시면 병원에 목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요즘 특히 골프 선수들 목 아프다고 요즘 많이 해요. 왜 옛날보다 왜 목이 아프? 옛날에 허리 아프다 목 아프다 타면 이런 거 많아요. 골프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가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요즘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스티브 잡스가 병원 많이 거기 살리고 있어요. 아 정말요. 굉장히 옛날에는 10명이 이렇게 오시면 목 환자랑 허리 환자를 봤을 때 목 환자보다 한 2명, 1명 정도 느낌이 그런데 지금 한 5대5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목 환자 굉장히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원리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근육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앞쪽은 이 가슴 쪽이라든지 뒤쪽은 타이트하게 돼 있어요. 경직이 돼 있어요. 이쪽은 경직이 되고 이 대각선이거든요. 이게 이제 상부 교차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쪽 앞쪽 머슬 근육을 이렇게 미는 머슬은 굉장히 약해 돼 있어요. 그래서 피는 근육은 굉장히 약해 돼 있어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략을 나중에 운동했을 때 여긴 풀어야죠. 풀어주고 여긴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요. 운동은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다음 보면 그래서 이 몸은 나선형 구조가 있어요. 이게 그 경성근막 촉각이라고 해서 몸에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이 돼서 어느 한쪽이 틀어지면 같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측면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따라서 같이 당겨지게 돼 있어요. 한쪽이 무너지면 여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얘가 같이 틀어지는 거예요. 골반이 또 틀어지고 다리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장렬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쇠를 휘면 휜 부분이 계속 휘잖아요. 그죠? 다른 데가 또 휘는 게 똑같아요. 중력을 받는 위치가 계속 중력을 받는 거예요. 계속 그 부위가.
좌우가 안 맞죠. 근육. 이쪽은 이제 근육 자체가 늘어지고 이쪽은 단단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이렇게 다 연구가 돼 있어요. 이쪽 근육이 자, 다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너지면 안쪽 종아리뼈가 돌아가면서 같이 덴트가 같이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 골반이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앞으로 나와요. 나오면서 이 허리 끌어당겨요. 이 허리를 끌어당겨요. 그러면서 어깨는 반대로 잡는 거예요. 다 이게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 자세를 보면 이 사람 이쪽 근육이 늘어져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그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자 안쪽으로 무너져 있잖아요. 이쪽 근육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이게. 바깥으로 아까 제가 외전 이렇게 바깥으로 벌려주는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쪽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골반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가 약한 경우가 많아요. 원리상 이 햄스트링이라는 게 골반을 뒤로 빼주는 근육이거든요. 같이 이렇게 빼주는 건데 그게 약해지는 경우가 막 반대로 여기가 타이트해지는 경우가 그래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이렇게 하는 원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당김 현상들이죠. 이렇게 당겨지고 골반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그런 것들이 여기가 단단해지면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원리가 있습니다. 자세는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질문 좀 하나. 네. 저런 거는 신발 깔창으로도 교정이 요즘 많이 해요. 네. 네. 하고 있겠네요.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봤을 때 저희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근데 깔창이 잘 하셔야 돼요. 깔창을 회사가 많은데 그냥 기성품 그냥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별로 안 그 깔창이 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폼을 떠야 돼요. 떠가지고 그 재질 뭐 저도 아직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좀 굉장히 지식이 좀 있는 사람한테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 다 봐야 되거든요. 압력 분포, 골반 차이 다 보고 해야지 그냥 팔이 돌아갔네요 이렇게 끼는 거는 좀 뭐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보면 많이 하고 골프 선수한테 굉장히 좀 많이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외주를 줘요. 전문가를 와서 이제 그분 일주일에 2번 와서 그것만 하시는 분 있어요. 처방을 받고 같이 받고 만들어서 제작하시는 분 있습니다. 이거 3가지만 보세요. 이거 굉장히 이 사진 중요한데 여기에 자세 모든 자세 범주가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자 여기서 정상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그 기준점을 말씀해 드릴게요. 손을 딱 그으면 우리 여기 복숭아뼈 있잖아요. 복숭아뼈 1cm, 2cm 앞에서 딱 선을 그었을 때 무릎뼈 가운데 와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톡 튀어나온 데 있죠? 고관절뼈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깨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 귓볼, 웨이드라고 여기 지나가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정렬이 이제 흐트러진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볼게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코어 모습이 잘 작용되면서 근육이 잘 쓰여져 있는데 자 이게 정상적인 거고 자 이거 보면 뭔가 좀 패턴이 틀리죠. 볼게요. 하나씩. 자 위에서 볼까요? 네. 위에서 볼게요. 머리가 앞으로 좀 빠져 있죠. 빠져 있고 등이 어떻나요? 네, 이게 후만증이에요. 뒤로 빠지는 후만이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나가 있는 건 전만이라고 그래요. 전, 후. 흉추는 지금 뒤로 빠져 있는 후만증이고 요추는 앞으로 나가 있는 전만증입니다. 여자들한테 하일 많이 신는 여자들은 많이 있어요. 네. 왜냐면 하일 신는 전만이 이렇게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골반이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 돌아가 있어요. 골반의 움직임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골반이 정상 각도에서 보세요. 제가 골반의 리듬하고 허리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골반이 살짝 들어가 있잖아요. 허리가 이 상태에서 골반 경사를 제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허리가 어떻게 되나요? 더 들어가죠. 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잠깐만. 네. 근데 반대로 나중에 보면 뒤로 오면 없어지죠. 네. 그 스크리닝 테스트 이게 있거든요.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허리의 이 각이랑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 만드는 각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리듬이 있어요. 리듬.
그래서 골반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 있는 거, 틸팅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전경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특징적인 게 이제 이 뒤쪽 목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 고관절 이 근육이 굉장히 타이트해져 있고, 그다음에 허리 쪽도 타이트해져 있고, 그다음에 배는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공략을 맞춰서 운동을 시키는 거죠. 이 사람의 특징적인 거. 그래서 무릎도 약간 좀 빠져 있죠 지금 뒤로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과신전 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운동이 있냐면 벽에서 운동 아니 아까 이런 경우에는 허리가 많이 떴기 때문에 보세요. 벽에 서보세요 하면 여기가 붕 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그래서 그냥 집어넣으세요 하면 이렇게 나와요. 등이 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연습시키는 거예요. 허리 넣고 붙여서 한번 있어 보세요. 못해요. 그래요. 못해요. 이렇게 집어넣으려면 앞으로 쏟아져 이렇게. 등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시켜요. 벽에서 기준점을 놓고 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가 단축돼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스트레칭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 계속 자세 잡을 수 있게. 그리고 아까 목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겠잖아요. 지금 이 운동 굉장히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인데 저희도 이제 많이 시키는,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예요. 이 목에 굴곡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인데 지금 수건을 눌러주는 거거든요. 머리 당기면서 눌러주는데 이 근육을 쓰면 안 돼요. 이거 왜 만들고 있냐면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이 근육은 쓰면 안 되는 근육이에요. 우리 몸은 두 가지 근육이 있어요. 자세를 잡는 근육이 있고 움직이는 근육이 있어요. 자세를 잡는 근육의 특징은 큰 힘은 못 쓰지만 지구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오래 잡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들은 힘을 쓰긴 하는데 지구력이 약해요. 이 근육도 피로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했을 때 이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 이런 근육들, 그 다음에 여기 톡 튀어나온 분들 연습했을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근육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근육. 없어야 돼요. 아주 깊숙한 근육. 그래서 그런 근육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운동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등 부위 이런 거 보셨죠? 폼 롤러 같은 거, 이런 거 뭐 근막 같은 거 이완시켜주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자세 잡는 것들 도움이 되고요. 근데 두 번째 이 플랫백이라고 해서 평평등이에요. 뭐냐면 C자로 구부러진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자세를 고치면 돼요. 자세를 어떻게 고치냐면, 이런 경우에는 특징적인 게 있는데 굉장히 이 허리에 뒷근이 굉장히 약한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단단해져 있고 햄스트링은 많은데 골반은 반대로 들어가 있죠. 아까 여기 보면 없잖아요. 아치가.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까는 반대에 보여요. 그러니까 자세가 틀리기 때문에 운동도 틀려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앞으로 좀 나가 있고, 반대로 우리 몸은 톱니바퀴처럼 돼 있거든요. 지금 이런 자세에서 내가 아까 골반 있죠? 골반을 이렇게 밀어 넣으면 등이 세워져요. 그리고 목이 올라가요. 이거예요. 이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구르거라는 사람이 연구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제가 아까 햄스트링 타이트해졌던 거 풀어줘야 되고, 허리 아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운동, 이런 운동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척추 일으키는 운동. 아까는 운동 방법이 조금씩 틀려요. 그죠? 자세가 틀리기 때문에. 자, 다음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스웨이백이라고 하는데, 이제 레이즈백을 구분등이라고 하는데 사실 영어로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게으른 뱅이 자세라고 해요. 게으른 뱅이 자세. 레이즈백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서 있기 싫은 사람, 어디 기대고 있고 싶은 사람, 이런 자세 있잖아요. 이런 자세. 어떻게 되냐면 다리 힘 다 안 주고 엉덩이는 우리가 엉덩이 운동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줄 때하고 똑같아요. 척추 지줄 때 굉장히 단일 근육 중에서 크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이 힘을 안 쓰는 거죠. 이렇게 빼면 거예요. 이렇게 빼면 여기 허리 힘이 다 실려요. 중력이 여기 굉장히 안 좋은 자세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굉장히 많이 튀어나가 있고, 목이 앞으로 나가 있고, 골반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처럼 벽 운동에서 만들어지는 거하고 전체적인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코어 머슬이라든지 엉덩이 근육들, 그다음에 아까 목 집어넣는 이런 운동들을 주로 시켜줘야 도움이 됩니다. 운동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 보는 이제 평가 방법인데 앞에서는 보실 게 자 보시면 좌우 밸런스 손을 걷을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보시고요. 어깨 높이 보시면 어깨 높이가 잘 보기 힘들면 손 끝을 보면 돼요. 잠깐 한번 나오시겠어요? 자세 한번 봐주세요. 같이 볼 수 있는지 한번. 본인은 병원에 오면 서보자 굉장히 잠깐만 서보실게요. 그냥 편안하게 서보실게요. 딱 봐도 이제 뭔가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네. 정면에서 볼게요. 딱 보이는 거 있죠? 골프 선수의 특징적인 거예요. 이러고 오세요. 지금 잘 모르시죠? 본인 몰라요. 거울이 없기 때문에. 근데 딱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골반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허리띠. 어디가 높아요? 오른쪽이 높죠? 지금? 다 볼 수가 있어요. 바지가 돌 거야, 아마. 한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돌겠네요, 이쪽으로. 그죠? 보면, 골반에서 볼 거는 뭐가 있냐면, 어느 한쪽이 높은지, 그 다음에 아까 앞으로 빠졌는지 뒤로 빠졌는지, 이거하고 골반도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얘가 두 개가 분리돼서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걸 봐야 돼요.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어느 한쪽이 이렇게 쏠려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맞는지, 그 다음에 얘가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지, 이건 아마 보시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는,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 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또 근육이 밸런스가 또 틀어져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을 아까 이제 자세에 대한 평가였고요. 움직임을 평가할 때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단순해요. 잘 움직여야 되는 부위는 잘 움직여야 되고 단단해야 되는 부위는 단단해야 돼요. 예를 들어 발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안 움직이면 무릎은 단단해야 돼요. 이 무릎이 안 좋아져요. 발목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고관절 아까 되게 잘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게 안 움직이면 허리에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등 로테이션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다른 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견갑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스윙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여기는 잘 움직여야 되는 데인데 안 움직이네. 여기는 단단해야 되는데 안 단단하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뭐 유연성하고 안전성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뭐 밸런스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있는지 그리고 한번 숙여보세요라고 하는데 잘 숙여요. 근데 이거 지금 잘하는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런 게 많은데 목에 뼈가 7개가 있는데 밑에 뼈는 사실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윗뼈가 많이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돌리거나 할 때 딱 이렇게 돌려보세요 할 때 목이 안 좋은 분들은 여기가 통으로 돌아가요. 통으로 얘가. 근데 잘 들어가는 분들 위만 이렇게 싹싹싹 돌아가요. 여기 잘 안 움직여요. 여기가 굉장히 위쪽 목이 같은 운동을 해도 목이 돌리세요라고 할 때 그냥 내가 이렇게 쑥 돌리는 거하고 이 위쪽에 포인트를 줘서 돌리려고 하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목은 이 위쪽 위에서 다 움직여줘야 돼요. 위에서 지금 보면 밑에서 숙인 거예요. 지금 위에는 보세요. 하나도 안 움직였잖아요. 그죠? 위쪽 이제 아시겠죠? 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거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가 툭 튀어나왔잖아요. 지금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목이 이렇게 거북목, 역시자목 이런 형태의 목입니다. 한쪽으로 틀어져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는 목의 움직임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여기 쇄골 다 보세요. 그래서
됐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온다든지 뭐 근육이 쓴다든지 다른 근육을 사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위쪽 목이 아니라 아래쪽 목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어깨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되죠. 구부러지면 안 되고 어깨 검사 딱 3가지 4가지 정도만 무조건 환자분들한테 회원분들한테 꼭 이건 해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뻗어보세요. 엄지손가락을 안쪽으로 꺾어서 살짝 그래서 위로 올리라고 하고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서 아프면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원 가야 돼요. 그런 경우 이거는 스페셜 테스트라 그래서 이 관절 검사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 안 아프시잖아요. 좀 아프신 분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호키스 검사라고 안쪽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이거 할 때 아프신 분 있으시나요? 다 괜찮으시죠? 한번 해보세요. 아파요. 그렇죠. 저는 여기 원래 네. 지금 연골이 찢어진 상태라 네. 테스트 했었어요. 해보셨죠? 네. 이제 그게 이제 감별 검사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2가지만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거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깨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이런 경우까지 컨트롤하시기 힘들 거예요. 그런 경우는 병원에서 어느 정도 좀 처방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감별 검사는 꼭 할 줄 아는 정도. 그 다음에 1가지 더 하면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자 손을 딱 대고 밀어보세요라고 해요. 밀어보세요. 이렇게. 못 미는 분들 있어요.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제가 저항을 주는 거죠. 미세요. 못 밀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검사들 기본적으로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원분들이 어깨가 아파요. 근데 그런 것들은 괜찮으면 그래도 스윙하는데 큰 문제 없는 거예요. 그 정도만 테스트해서 괜찮다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견갑골 이런 분도 있어요. 보면 자, 보세요. 팔을 드는데 내려올 때 툭 빠지죠. 예, 툭 빠지죠. 이거는 뭐냐면 여기 정고근이라고 해서 여기를 잡아주는 근이 약해서 그래요. 얘가 약해서 얘가 툭툭툭툭 노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팔을 올려도 그냥 올리세요가 아니라 여기 힘주세요 여기 힘주세요 잡아놓고 올려야 돼요. 예를 들어 잡아놓고 운동 방법이 틀려요. 이런 경우는 그냥 툭툭툭 같이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런 경우 날개 축지가 많이 약하신 분들은 여기 강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쪽 운동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깨에 대한 검사, 그다음 뒤쪽에서 올렸을 때 견갑골이 모양이라든지 움직임 이상한 경우에도 이제 부정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나요? 층간에 학생이 있는데 네. 층만을 이제 좀 네. 경험을 할 수는 없나요? 정상이. 정상인요? 네. 그러니까 얘가 어떤 느낌으로 공을 치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 네. 일단 측만증 얘기 나올 텐데 일단 좀 이따 말씀을 해드릴게요. 측만증 패턴은 다 비슷해요. S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등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등이 왼쪽으로 절대 안 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심장 쪽으로 가 있는 경우 거의 없고 허리는 왼쪽으로 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보면 지금 측만증에 자
이 숙였을 때 오른쪽이 툭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네, 측만증보다 네. 되게 그 아담스 테스트라 그래서 해보면 한쪽이 툭 튀어나와 있어요. 네. 측만증이에요. 이런 S자 형태의 패턴인데 보통 이렇게 되는 거지. 각도를 이렇게 큰 각도에서 재는데 보통 10도 정도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해요. 10도가 넘어가면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특발성 측만증은 원인을 몰라요. 그냥 통계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한 3배 정도가 많고 성장기에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학교에서 보면 시리아스 학회라는 데 가보면 생리 1년 전으로 굉장한 변화의 폭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유심히 관찰하셔야 돼요. 굉장히 그때는 갑자기 저희도 뭐 10몇 도에다가 30몇 도가 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그런 경우 많아요. 이 측만증은 또 사실은 패턴이 또 여기서 7가지 나눠요.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또 목도 또 꺾여져 있고 꼬리뼈도 꺾여져 있고 패턴이 다 틀려요. 분류하는 게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측만증 운동하는 것만 따로 있어요. 쉬로스라는 운동이 있는데 호흡부터 가르쳐요. 호흡부터 한쪽 폐 예를 들어서 폐가 크기가 틀려요. 측만증은 양쪽이 같이 이렇게 2개가 치워야 되는데 한쪽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한쪽이 찌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이 계속 찌그러지는 오른쪽이 이쪽 밀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호흡을 패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호흡 연습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배우는데 힘들어요. 그건 뭐 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측만증 정말 까다로워요. 잘못하면 더 틀어지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교육시키는데 붙어가지고 계속 호흡만 뭐 계속해요. 그 다음에 뭐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허리가 이렇게 틀어져 있다. 우리가 자 허리가 왼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더 안 좋겠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더 좋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왜냐면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몸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좋겠죠. 등은 반대겠죠. 등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이쪽으로 움직여주는 게 좋겠죠. 누워도 등에 오른쪽에 대주는 게 좋겠죠. 이쪽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꺾여 있는 원리를 어느 정도 적용도 하고 근육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설명 들어서 단순히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고 굉장히 지금도 숙제가 많은 분야 중에 하나예요. 측만증.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허리 디스크는 이렇게 다리를 들어보면 알죠? 그래서 이 각도에서 허리 통증이 있거나 했을 때 막 하면 허리 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골반 어느 한쪽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패턴 중에 그 일반적으로 많은 게 뭐냐면 오른쪽이 이렇게 나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대부분 많아요. 오른쪽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고 이제 그렇게 되면 엉덩이 근육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쪽에 이제 그 피리포머스라고 하는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문제가 생기고 이쪽 신경이 계속 눌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스트레칭을 굉장히 많이 시켜줘요. 이런 엉덩이 스트레칭, 이런 엉덩이 스트레칭이거든요. 아니면 뭐 이런 책상 같은 데 올려놓고 한다든지 뭐 이런 스트레칭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들 이런 스트레칭 굉장히 많이 시켜줘요. 이렇게 이런 스트레칭. 그래서 아까 보셔야 될 거 이렇게 돌아갔는지 이게 잘 됐는지 그 다음에 높이가 맞는지 그거 하셔야 되고요. 아까 지금 이 각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분들이 골반이 넓어서 이 Q앵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각도가 이렇게 왔을 때 5도 이상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5도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이쪽 안쪽에 문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가요. 누르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런 패턴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쪽이 무너지면서 저 골반이 내려가 있는 거죠. 무너지면 반대로 이렇게 못 잡아되는 경우도 그래서 아까 제가 무릎 특공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동영상이에요.
파텔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도 제 위치에 잘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이 그룹으로 이 구멍에 따라서 이렇게 잘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잘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잘 움직여야 돼요. 이랬을 때 요게 이제 주행 방향이에요. 이게 쑥 펴지는 거. 그래야 잘 움직여요. 여기. 근데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런 경우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아까처럼 다리의 모양이 틀어진다든지 다리 근육이 약해진다든지 그런 경우 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한쪽 근육이 늘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대퇴 근육이 늘어지면 얘가 못 당기고 당겨줘야 되는데 여기서만 당기니까 얘가 이리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더 마찰이 심해지는 거죠. 더 여기서 못 당겨주니까 안으로 계속 깎아먹는 거지. 뼈에 연골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 이것도 부정력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요검사를 배우셨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잡고 이렇게 눌렀을 때 엉덩이, 이쪽 엉덩이나 여기가 아프면 여기 관절이 있어요. 좀 천장 관절이라는 데가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많이 다치는 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아프면 천장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메모를 꼭 해두세요. 천장 관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검사하거든요. 패트릭 검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아프고 나면 천장 관절에 대한 운동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검사를 했을 때. 네, 패트릭 테스트라고 해요. 패트릭. PATRICKS. 자, 그래서 뭐 무릎 검사는 뭐 좀 단순하면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가 약하거나 뭐 파열돼 있으면 누운 상태에서 이 뼈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 보면 얘가 이 뼈가 쭉쭉 빠져요. 이렇게 늘어나요. 이 빼보면 이렇게 눕는 거죠.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빼보면 이게 덜렁덜렁 나가요. 이렇게 덜렁덜렁 나가요. 그럼 십자인대가 느슨해져 있거나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의 모양. 자, 발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늘어진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정상적인 각도고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경우죠. 이건 아치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꺾이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종아리 강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종아리가 약해지면 발이 같이 이렇게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종아리. 이런 경우에는 아치가 많이 살아있잖아요. 종아리 스트레칭을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고. 그래서 아까 테스트를 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 검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 요족이라고 이런 경우에는 발이 잘 빼요. 잘 빼요. 아주 잘 빼요. 이런 경우에는 발 안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평발이라고 하죠. 안쪽에 많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바깥쪽, 정거비인대라고 하거든요. 이쪽이 많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많이 풀어줘야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런 형태다 그러면 앉거나 서서 이런 운동을 많이, 무릎을 움직이지 않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해요. 근데 무릎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 다리만 이렇게 들 수 있게, 외번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면 이렇게 무너진 사람은 안쪽만 이렇게 들 수 있게, 아니면 이렇게 평발인 사람들은 이렇게 수건 끌어주는 거 있죠. 이렇게 내지근이라고 해요. 아니면 이렇게 서 있는 연습을 많이 해요. 발바닥 힘을 강화시켜주는 평발인 사람, 이런 것도 꼭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병원에서 치료하는 케이스를 몇 가지. 측만증이에요. 측만증은 초기에 하면 굉장히 좀 잘 잡혀요. 어느 정도 지나면 성인 같은 경우 지금 전후거든요. 이렇게 초기에는 잘 잡혀요. 이렇게. 교육을 하고 치료 좀 신경을 써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근데 성인이 되거나 각도가 20도 이상 됐을 때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 잘 잡히죠. 어렸을 때. 뭐 이런 뭐 후만 이런 것들 뭐 굉장히 어렸을 때 잘 돼요. 나이가 들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노력 많이 필요해요.
1.5. 이 1.5이죠. 이게 정상적인 목이에요. 같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1.5에서 더 안 좋아지면 이게 역시자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은 이게 이제 최선을 다한 거고, 더 심한 거지, 이분들. 이분은 뭐 거의 잘 되는 거죠. 실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관계로, 이 뒤에 제가 그림들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교정 운동들. 아까 요거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만약에 내 골반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면, 뒤로 밀어주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쪽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 빠져있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이런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이런 운동. 이런 운동. 이쪽은 앞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주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쪽에 들려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 이쪽이 내려가 있겠죠? 오른쪽. 자, 계단에서 어떻게 하냐? 이런 운동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운동. 계속 연습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었을 때 내 몸을 알아. 내가 어떻게 서 있을 줄 알아요. 내가 나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거면 계속 맞춰주려고 노력하셔야 돼. 서 있을 때. 안 그러면 아까 젓가락 쇠가 휘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더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앞으로 이제 회원분들이라든지 운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하고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할게요. 여기랑 다른 건데 엘보 같은 경우에 정말 필요가 있어요. 엘보 운동은 딱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근육의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라테랄 쪽이 왼측상과라고 하거든요. 왼측상과, 왼측상과라고 하고, 흔히 이쪽이 많이 오잖아요. 골프 선수들이 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런 운동, 스트레칭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좋은 거 뭐냐면 근육은 자, 이 운동을 많이 하세요. 책상 같은 데다가 놓고 저항을 주면서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쓰지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힘을 쓰는데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센트릭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건 논문은 다 밝혀졌어요. 이런 운동이 그냥 이렇게 당겨주는 그냥 근육이 짧아지는 운동보다 더 효과가 많아요. 훨씬. 그리고 예를 들어 스쿼트 할 때도 이렇게 팍 펴주는 것보다 내려올 때 천천히 버티면서 근육이 늘어나면서 버티는 게 훨씬 효과가 많아요. 그 다음에 레그 익스텐션도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걸 내리면서 근육은 늘어나면서 내가 버티는, 계단도 마찬가지예요. 계단도 내가 늘어나면서 버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센트릭 운동이라고 하는데 모든 운동의 초점은 지금은 그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높다라고 지금 나타날 수 있고, 모든 운동할 때 내가 만약에 쓱 들었잖아요. 들 때보다 내릴 때 천천히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그리고 엘보가 있는 분들은 이쪽 근육을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이쪽 운동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RM 같은 경우도 버티면서 내려가는 운동. 그 다음에 아까 이거 해주는 거 많이 하시면 도움 많이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마사지 해주는 것들. 테스트 해보면 이게 딱 알아요. 이렇게 손가락 들어보세요 하고 저항 주면 그랬어요. 이렇게 눌러보면 잘 못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감별할 수 있는 거. 또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그 회원분들한테 얘기하다 보면은 이 한 번들은 다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 제일 쉬운 거는 만약에 이제 저는 대구에서 왔는데 네네. 대구에 어느 병원에 가보시라 이러면 되는데 예를 들어 대전에 계시니까 네. 그러면 보통 PT 트레이너 분들이 이런 내용까지 다 알고 있을까요? 글쎄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게 병원에 뭐 각 지역마다 병원에 뭐 이런 전문가분들이 많은지 뭐 그걸 알아요. 제가 대구 쪽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도 병원이 있던데요. 대구도 있긴 한데 병원의 특색이 다 틀려서요. 그렇죠. 네, 병원이 시스템이 다 많이 틀려요. 굉장히 많이 틀려요. 혹시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예. 제가 전화번호를 제 번호가 혹시 제 이름 엄중민이고요. 017에
256에 4382번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82번 여기 지금 KPJ 강의 들었다고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반갑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계속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뭐 간단하게 얘가 공을 치는데 네. 측만 때문에 이제 어떤 느낌으로 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느낌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프로들이 혹시 프로님들도 만약에 측만 애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어떻게 일단은 들고 뭐 이런 게 좀 다리부터 많이 잡아주세요. 아까 이런 경우가 많이 측만증 애들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만증 학생들 특징적인 게 아까 이 아치 각이 굉장히 커요. 네. 네, 이 앞부가 늘어지면 그런 경우 그냥 느낌을 아시는 것보다는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측만증이 아니라서 제가 그 몸속에 들어가 본 게 아닌데 그냥 대략 이 근육을 잘 못 쓸 것이다라는 느낌이 있죠. 굉장히 그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패턴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7가지 중에서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느낌이 어떤 거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몸이 부드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척추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이제 뭐 힘이 없다고 할까? 나이가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그러면은 유심 보셔야 돼요. 지금 아직 성장기까지는 굉장히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인터넷 쉬로스라는 게 있어요. 독일 운동 중에 쉬로스라는 운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은 뭐냐면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배워서 하는 거죠.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 측만증은 보세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와가지고 그 많은 시간 중에 꼴랑 뭐 2시간 하니까 그게 좋아지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 좋아져요. 거기서는 교육을 받고 가는 거예요. 제대로 했는지 숙제 검사 받고 그걸 포인트로 두는 거지 여기 와서 전부 되진 않아요. 본인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